130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삼성의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반도체는 왜 몰락이라는 단어까지 거론되고 있을까요? 1990년대 초반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을 장악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당시 일본 반도체 산업의 기세는 미국의 정책 당국이 직접 개입하여 제동을 걸어야 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영광 뒤로 되돌리기 어려운 하강 국면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는 대외적인 압박과 엔고 현상, 그리고 내부적인 부동산 버블 붕괴라는 악재가 동시에 쌓이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19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반도체 산업의 수많은 주역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기술 강국인 우리가 설마 밀려나겠느냐? 이건 잠시 지나가는 진통일 뿐이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변화의 신호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대다수의 사람이 그 신호를 단순한 소음으로 치부했다는 점입니다. 아니란 생각이 결국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놓치게 만들었고, 오늘날 일본 반도체 산업의 위상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참으로 뼈아픈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쩌면 그때와 비슷한 역사의 교차점에 다시 서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번 주인공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난 10여 년간 이른바 빅펀드라고 불리는 국가주도 자금을 통해 어마어마한 자본을 반도체 시장에 쏟아부었습니다. 여러 추정치를 종합하면 우리 돈으로 100조 원을 훌쩍 넘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자금이 한 곳으로 쏠린 겁니다. 하지만 최근 들려오는 소식들은 결코 예사롭지 않습니다. 막대한 자본 투입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먼 나라의 기술 전쟁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지갑과 직결된 아주 현실적이고도 긴박한 경제 문제입니다. 중국 반도체의 행보가 우리 수출길을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우리네 금리와 자산 가치에는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전문가들의 시각을 빌려 아주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결정적인 실마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고 위기의 징후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강력한 징후는 자본 투입 대비 효율성의 극심한 저하입니다. 반도체라는 산업은 단순히 돈만 많이 들인다고 성공하는 분야가 아닙니다. 나노미터라는 아주 미세한 단위의 공정이죠. 머리카락 굵기를 10만 개로 쪼갠 것보다 더 가느다란 회로를 그리는 작업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수천억 원을 호가하는 초정밀 장비들이 수백 대씩 필요합니다. 중국은 이 장비들을 사들이기 위해 그야말로 국가의 곳간을 열어젖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장비만 사온다고 해서 바로 돈이 벌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장비를 다루는 숙련된 경험과 공정을 최적화하는 보이지 않는 노하우가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가치가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중국의 일부 반도체 기업들이 겪는 진통을 과거 우리 경제가 경험했던 과잉 투자 국면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1997년 한국의 IMF 위기가 오기 직전의 상황을 한번 복기해 볼까요? 당시 우리나라의 일부 대기업들은 수익성이나 내실보다는 일단 덩치를 키우고 보는 규모의 경제를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은행에서 엄청난 돈을 빌려 공장을 짓고 또 지었죠. 숫자로만 보면 괄목할 만한 성장이었지만 정작 실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결국 대외적인 충격이 오자 그 거대한 몸집을 지탱하지 못하고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중국의 상황을 보는 전문가들의 시선에도 이런 우려가 섞여 있습니다. 투입된 자금이 실제 기술 격차를 좁히는 핵심 동력으로 쓰이기보다는 지역별로 중국된 투자나 비효율적인 운영 과정에서 새어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중국의 반도체 공장들은 겉으로 보기엔 공장이 쉼없이 돌아가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업계 내부에서는 국가 보조금에 의존하는 구조가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투명하지 못한 자금 관리 체계와 일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사례가 속속 적발되면서 과연 이 천문학적인 보조금 정책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 시장은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본이 기술력이라는 실체로 치환되지 못하고 공중으로 증발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읽어내야 할
첫 번째 엄중한 경고 신호입니다. 가상의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계시는 50대 퇴직자 박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실제 상담 현장에서 접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각색한 것인데요. 박 사장님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어떻게 굴릴까 고민하다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라는 화려한 전망에 마음을 뺏겼습니다. 중국이 세계 시장을 다 장악한다는 장밋빛 뉴스만 믿고 관련 펀드에 큰돈을 넣었죠. 2023년 당시에는 수익률이 조금 나는 듯해서 주변에 자랑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기술 장벽은 생각보다 높았고 대외적인 제재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펀드 수익률은 어느덧 마이너스 50% 밑으로 뚫고 내려갔습니다. 박 사장님은 지금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가슴을 치고 계십니다. 자산 관리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독약은 근거 없는 낙관론과 숫자를 확인하지 않는 안일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하십시오. 전문가들이 말하는 숫자의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당신의 소중한 은퇴 자금은 위험에 노출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경고등은 이미 붉은 빛을 내뿜으며 깜빡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징후는 무엇일까요? 바로 첨단 공정에서의 수율 관리 문제입니다. 여기서 수율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아주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붕어빵 100개를 굽는데 모양이 예쁘게 잘 나와서 상품으로 팔 수 있는 게 몇 개냐 하는 비율입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그란 웨이퍼 한 장에서 설계한 대로 완벽하게 작동하는 칩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관건이죠. 최근 일부 외신과 반도체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특정 첨단 공정에서는 이 수율이 50%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00개를 만들었을 때 절반 정도만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상품이 된다는 뜻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나 TSMC 같은 세계적인 선두 기업들은 수십 년간 쌓아온 독보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수율 관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도 가전제품이나 구형 자동차에 들어가는 성숙 공정 반도체는 꽤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나 최첨단 스마트폰에 두뇌가 되는 7나노미터 이하의 미세 공정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최첨단 노광 장비 수입을 제한하자 중국은 고육지책을 쓰고 있습니다. 구형 장비를 여러 번 겹쳐서 사용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불량률이 치솟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의 완성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가격 경쟁력은 모래성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수율이 낮으면 제품의 단가가 올라가고 이는 곧 시장 경쟁력 상실로 이어집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이 몰락 국면으로 기울 수 있다는 전조를 읽어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할 지점은 바로 인적 자원의 한계와 내부 관리 시스템의 리스크입니다. 중국은 지난 몇 년 동안 이른바 천인 계획 등으로 대표되는 대대적인 인재일치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대만, 그리고 미국의 숙련된 기술자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왔습니다. 연봉의 몇 배는 기본이고 주거와 자녀, 교육까지 책임지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에 수많은 핵심 인력이 바다를 건넜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은 인재 영입만으로는 결코 메울 수 없는 시스템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단순히 몇 명의 천재적인 설계자가 모인다고 해서 완성되는 공예품이 아닙니다. 수만 명의 인력이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거대 시스템 산업이기 때문이죠.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중국의 일부 반도체 기업들이 겪는 진통을 과거 우리 경제가 경험했던 과잉 투자, 국면의 전형적인 부작용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기술은 막대한 자본으로 어느 정도 모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수십 년간 현장에서 피와 땀으로 축적된 공정의 미세한 노하우와 유기적인 협업, 문화는 단기간에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 현장 엔지니어들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실제로 중국으로 넘어갔던 많은 영입 인재들이 경직된 조직 문화나 기술 보안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짐을 싸는 사례들이 업계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인재가 모이는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떠나는 정거장이 되어버린 것. 이것이 중국 반도체 산업의 내실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중국 내부에서 들려오는 국가 반도체 펀드 관련 수사 소식들은 투자자들에게 커다란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막대한 국가 자금을 관리하던 핵심 인사들이 부패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는 상황은 그 자체로 시장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내부 관리 체계의 부재가 기술 개발에 집중되어야 할 소중한 자본을 효율적이지 못한 곳으로 새게 만들었다고 분석합니다. 투명하지 못한 자본의 흐름은
결국 기술 격차를 좁히는 속도를 늦추고 기업의 기초 체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전문가들의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가 대비해야 할 세 가지 시나리오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기적인 시나리오는 보조금 의존 기업들의 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수많은 중소반도체 설계 및 제조사들은 정부의 보조금 없이는 자생하기 힘든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국가 재정 상황과 부패 수사로 자금줄이 조여지기 시작하면 이들 기업은 곧바로 한계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자생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정리되는 과정에서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 일시적인 혼란과 파동이 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두 번째, 중기적인 시나리오는 우리 실물 경제로의 전이 현상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공장들이 가동률을 낮추게 되면 그곳의 핵심 소재나 가스, 세정 장비를 수출하던 우리 중소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물건값으로 받아야 할 매출 채권이 묶이게 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에도 주의보가 켜질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 심의를 자극하여 시중금리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현재 4%대 중반에서 형성된 금리 환경이 이런 대외 불확실성과 맞물려 예기치 않게 요동칠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 장기적인 시나리오는 물가와 수출 지형의 대변화입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는 가운데 저렴한 중국산 범용 반도체 공급이 줄어들거나 가격이 오르면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스마트폰 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면 한 봉지를 끓여 먹을 때 드는 전기료, 주유소의 기름, 한 방울 가격까지도 결국 이 거대한 반도체 전쟁의 결과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입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세 가지 생존 실천 방안을 꼭 기억하고 실행에 옮기십시오. 첫 번째 지침은 가계대출의 방어벽 쌓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나리오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금리 부담은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튈 수 있습니다. 가상의 사례로 40대 직장인 김 대리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김 대리는 몇 년 전 변동금리로 큰 금액을 빌려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불안으로 금리가 단 1%만 올라도 김 대리가 매달 내야 하는 이자는 수십만 원이 늘어납니다. 이는 김 대리 가족의 외식 횟수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비까지 위협하는 현실적인 고통입니다. 지금이라도 주거래은행을 방문하여 고정금리 전환 가능성을 타진하고 본인의 상환 계획에 빈틈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십시오. 두 번째 지침은 안전자산의 분산 확보입니다. 경제의 파도가 높게 일 때는 배의 중심을 잡아줄 무거운 평형수가 필요합니다. 세계 경제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축통화인 달러입니다. 전문가들은 전체 자산의 일정 비중을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나누어 담으라고 조언합니다. 100만 원, 200만 원. 소액이라도 괜찮습니다. 달러 계좌를 개설하여 여유가 생길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것은 수익을 노리는 투기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몰아칠 때 우리 가족을 지켜줄 튼튼한 우산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지침은 부채 다이어트와 유동성 관리입니다.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대에는 신용카드 한도에 기대는 소비 습관이 위험합니다. 나도 모르게 쌓인 카드값은 위기 시에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가급적 체크카드를 사용하며 본인의 현금 흐름을 투명하게 파악하십시오. 부자들은 위기 때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잡습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미리 준비된 현금이라는 체력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 반도체 산업이 마주한 세 가지 엄중한 징후와 그 이면의 복잡한 인과관계들을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천문학적인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자본 효율성의 저하, 첨단 공정에서의 수율 확보 난항, 그리고 인적 자원과 내부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까지 이 모든 신호는 공통적으로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몰락이라는 단어가 누군가에게는 과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냉철한 분석을 종합해 볼 때 지금의 상황이 되돌리기 어려운 하강 국면의 초입이라는 신호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적어도 반등의 기회를 찾기 힘든 구조적 침체기에 진입하고 있다는 경고로 읽히는 이유입니다. 과거 일본 반도체 산업의 사례가 보여주었듯 시대의 흐름과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거대한 기술 제국은 아주 미세한 균열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중국 반도체 산업이 하강, 국면으로 기울 수 있다는 전조를 예리하게 읽어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경제 위기는 결코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징후는 이미 우리 곁에서 수많은 숫자를 통해 나타나고 있으며 준비하는 자에게 그 지문은 오히려 새로운 자산을 쌓을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설마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겠어? 라며 눈을 감고 귀를 닫는 이들에게 위기는 가장 가혹한 희생을 요구할 뿐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를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는 평생 일군, 전 재산을 잃고 눈물을 흘렸지만 누군가는 그 위기의 소용돌이를 발판 삼아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부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 차이는 지능이나 운이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신호를 읽고 남보다 먼저 움직였느냐의 여부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막연한 낙관론에 기대어 설마를 외치며 안일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냉혹한 현실의 숫자를 직시하고 내 가족과 자산을 지킬 튼튼한 경제적 방파제를 쌓을 것인가?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환율이 폭등하고 시중금리가 걷잡을 수 없이 출렁이는 소리가 뉴스. 헤드라인을 도배할 때 움직이면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대피하는 것이지 준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세 가지 생존 지침, 즉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점검, 달러와 안전자산의 분산 확보, 그리고 불필요한 부채를 걷어내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일은 당신의 미래를 지켜줄 최소한의 안전벨트입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를 가장 먼저 삼키지만 철저히 준비된 자에게는 일생일대의 거대한 기회를 선사하는 법입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오늘 여러분이 보여주신 학습의 의지와 미리 준비된 현금이라는 단단한 체력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소중한 자산과 미래는 결국 당신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게 한입의 경제학이 함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거친 세계 경제의 파도 속에서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가장 정확하고 날카로운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경제적 해안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생존의 신호를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위기를 피할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중요한 흐름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